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사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메시지를 페이스북에서 나왔는데 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찬 또 대통령과의 오찬이 있었는데 그것도 거절을 했고요. 네, 왜 그런지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년 있으면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2027년이에요. 그때는 정미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운하고 엮일 때는 이제 축술미 사명살이 형성돼요. 연간의 큰 자리죠. 그래서 축술미는 우리가 흔히 권력을 상징한다고 해요. 권력을 상징하죠. 축술미를 거머쥘 수 있다면 권력입니다. 역시 축술미와 인사신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 축술미를 거머쥐면 큰 권력을 쟁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 과연 거머쥘 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3년간의 정치적인 행보로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동훈은 병화죠. 태양이에요. 물론 을목이 있지만 역시 태양이 있다는 게 너무 돋보이는 거죠. 태양은 이 모든 어둠을 물리쳐요. 세상에 빛을 전하러 오는 구원자, 구세주, 선지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총선에서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진짜 뭐 엄청난 태양이 나타나서 빛을 비추는 듯한 엄청난 인기와 그런 선지자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밝히러 온 사람이죠. 태양. 그래서 꼭 일간이나가 아니더라. 여기서는 태양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모든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온 사람이더라. 병화라는 것이 굉장히 돋보이는 사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병화 을목이 이런 축술미의 2027년 사명사를 거머쥘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을 따기에는 아주 좋죠. 네, 그리고 이런 표 계산에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있다면 고정이 거의 100%예요. 변하지를 않죠. 그리고 변동성이 있다면 변동성도 제로에 가깝고 그래서 변하지 않더라. 국민의 힘이 있는 거죠. 고정이 한 60%될 거예요. 표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 것이 한 40%가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중도. 중도가 있죠. 이쪽 저쪽도 아닌 중도에서 이제 변동수가 거의 100%다. 어떤 실리죠. 자신이 어떤 좋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많이 나간다든지 내한테 불리하다면 찍지 않는 거죠. 실용주의예요. 중도는. 네, 그래서 이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기 때문에 100%예요. 뭐 어떤 볼 필요는 없죠. 항상 그 몰표로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힘과 중도의 확장성을 보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시너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변동성의 40%에서 40%의 지지자들은 언제든지 그러나 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있어서 역시 중도에서도 지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번 민주당 대통령에서 다시 민주당이 될 수 있었는데 정책을 부동산이라든지 너무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이 중도층에서 부동산 집값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 중도에서 전부 다 국힘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핵심은 중도예요. 어차피 고정이고 변하지 않고 그러면 이 국힘의 40%의 변동성과 이 중도의 100%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결판이 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표는 항상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역시 3분의 1. 1000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 되겠죠. 그래서 총 3000만 명, 그 정도 그렇게 투표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어서 투표 거의 잘 안 하죠. 그래서 1000만 명씩 해서 3분의 1 씹어오면 돼요. 그래서 중도도 굉장히 크죠. 똑같이 대등대등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창당을 하자 그런 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선택은 이 세 가지 많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이 라인을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어떤 새로운 길을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 사실 창당을 하거나 새로운 제3의 세력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러나 국힘으로 그대로 그냥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요번에 이제 한동훈이 총선하면서 직접 어떤 이 국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뛰었는데 아마 거기서 부조리한 것들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찰이 일어났고 대통령과의 그런 불화설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입장에 봤을 때는 뭔가 부조리한 게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아마 이제는 중도로 가는 것이 한동훈은 이제 새로운 제3의 세력이죠. 그래서 창당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중도의 100%와 실용주의와 오히려 이런 국민의힘의 변동성 40%가 또 흡수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옛날에는 반대로 흡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국힘의 그 40%다 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고정 골수 지지자 60%만 남겠죠. 그래서 막대한 중도의 제3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어쨌든 여야를 싫어하고 거대 여야당을 이제 거의 혐오하는 시대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3의 세력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럼 시대 정신에 따라 한동훈이 어떤 제3의 세력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맞고, 이제 역사를 한번 바꿀 때가 됐다. 이제 민주당과 국힘, 여와야, 이제 이 틀에 벗어나서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이 나와서 역사를 한번 이끌어갈 때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또 많이 그것을 갈구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에게 정치도 전혀 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이죠. 참신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그것을 결국에는 국힘이라는 있는 거대 여당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한 사실 실망이 조금 있었던 거죠, 처음엔.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제는 중도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세력으로 가는 것이 더 커요, 더 크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40%도 이제 자신으로 지지하게 되고, 앞으로는 모든 어떤 세력들이 한동훈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료 시민을 많이 지칭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 이름을 지어보자면 자유시민당 이거 괜찮겠죠.
네, 자유시민당 이거 이렇게 창당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뭐 아니면 동료시민당, 예, 뭐 동료시민당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자유시민당이나 동료시민당 중에 이름 괜찮네요. 그래서 하나 해서 창당을 해서 중도라는 새로운 힘을 바탕으로 제3의 어떤 세력에서 이제 한번 정치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 100년사에 이제 민주당과 야당에 너무 신물이 나고 너무 질리고 너무 둘 다 이제 혐오스럽고 싫다라는 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 세력들이 3분의 1 대등하게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주의,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이 중도 세력 그리고 자신의 이익도 도모해야 되는 이 중도 세력에 힘입어서 이제 새로운 물결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거, 어차피 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했던 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5년간 보여줬어요. 거기에서 아마 한동훈이 한계를 다 봐왔고, 요번에 비대위 하면서 그 안에 부조리한 것들, 그런 것들도 보아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겠죠. 뭔가 왜 해주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요번에 오찬에 거절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동훈은 새로운 세력으로 이제 가야 된다. 똑같이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새롭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는 결별 아닌 결별이겠죠. 또 결별해야 되고 한동훈은 한동훈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제3의 세력으로 자유시민당이나 동료시민당을 하나 창당해서 이제 새롭게 가는 것이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한동훈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